네, 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리뷰와 또 간밤 미증시에서도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지 오늘장 전략까지 좀 연결해서 알려주세요. 네, 앵커님은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셨어요? 간밤 미증시요. 아무래도 네. 나스닥이 크게 밀려가지고 왜 이러지? CPI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러지?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겉이 있고요.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도 주식시장이 2640에서 2900선까지 올라오는 때 지수는 상승했지만 그 내면을 좀 뜯어보면은 쏠림 현상으로 가는 주식들만 더 갔잖아요. 소외받는 주식들도 더 많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시장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알테우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리가캠 뭐 바이오나 현대차나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처참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있었던 공략을 했던 사람들 좋은 가게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봤었을 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종합주가지수는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었을 때는 좋아 보였죠. 근데 내면을 뜯으면 번 사람들만 벌었죠. 그죠? 요 관점을 동일하게 이제 해외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나스닥이 모처럼 만에 필라델피아를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이 애플도 조정이 나오고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오고 테슬라도 급락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우리가 이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안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얼만데 우리나라 시장 왕따시키면서 미국에서 그 7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갔었던 게 이게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건데 이 내면을 뜯어보면 되게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어요. 3.0. 이거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를 충족을 해준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물가 잡힐 거야. 파 의장도 얼마 전에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요거보다도 이제 고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성경지명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힌 게 처음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하면 물가는 잡힐 거야. 진짜 잡힌 거. 와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지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이 물가가 잡히는 게 경제 지표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못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미국 그 2년물 있잖아요. 이게 4.51% 정도 돼요. 이게 4월 달만 하더라도 5%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4.2%대입니다. 이게 한 4.7%대였거든요. 그때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스프레드가 거의 30베이스 포인트 근접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건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경기가 좀 앞으로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러면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우량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해되죠? 기본적으로. 국채 쪽은 더 쏠리고요. 회사채 쪽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좀 커지면, 그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폭락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돈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해외 시장이 날싸기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프레드는 확 줄었어요. 지금 30% 초반으로. 이건 뭐냐면 돈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태까지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AI 독주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지금 같은 구간에 대외 경제 변수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은 거의 버리다시피 했고 그 산업의 1등주 아니면은 쳐다도 안 보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이번에 한 5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다 버렸거든요. 근데 루시드 이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이오 내에서도 노보노디스크나 닐리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그 바이오 제약에서도. 왜냐면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거에 대한 확실한 명백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 바이오테크 업체들 싹 다 버렸었거든. 뭐 모더나도 다 버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제는 바이오 중소형 섹터들 주고 테이크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빼고 전기차는 다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주식들이죠. 이런 주식들은 다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게 뭐 중장기 추세를 훼손하는 정도의 조정은 아니에요. 뭐 3에서 한 5%선 정도 됐었고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 연기니까 그건 개별 악재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거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상승한 거고 시총에서 차지하는 녀석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고점에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반대로 이제 소외받았던 주식들한테 시장에 이제 선물을 던져준 거야. 야, 물가 잡힌 거 확 보여줄게. 너희들 그동안 금리 가지고 참 말 많더라. 2번 할 건지 1번 할 건지 연기할 건지 토달지 말고 내가 금리나 갈 거라다 분명히 얘기했지. 안 믿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는데 안 믿어? 오케이. 경제지표 발표. 전멸. 그래서 금리 혹시라도 이 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이게 전멸된 거예요. 이 매도세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하루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제는 제가 손에 손잡고 움직임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서열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거에 예, 이 변화되는 흐름들이 어제 해외 쪽에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작용을 하려면 어떤 현세의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들 계속 이렇게 고점 뚫었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로 쭉쭉 갔었고, 삼성전자가 뒤늦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소부장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은 제대로 된 반등이 없고 오히려 그 가격 조정이 더 컸었어요. 일부 종목들 빼고 KC텍이나 이런 주식들 빼고 이제 이런 주식들이 이격 축소가 되는지가 이제 오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아 그 다음에 KB금융 신한지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그 굉장히 이번 상승에 같이 동참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력주 HD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트릭 이런 주식들 위주의 어떤 쏠림 현상이 나왔었지 그 밑에 있었던 주식들은 반등 나온 반등도 없이 다 가격이 폭락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고 식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이오는 사실상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니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그죠? 요런 주식들 정도만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 예, 이 재승인 관련된, FDA로부터 이제, 재승인 관련된 부분 때문에 HLB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사실상 버림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18만 5천 원 여러분한테 매수 기준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상 바이오에서 시총이 제일 큰 녀석들은 아예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뭐, 셀트리온도 거의 갖춰져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갖춰져 있었고, 그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2,890, 2,900까지 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수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된 건 맞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 선을 그어보면 이거 좀 과거 여행을 좀 가야 되는데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된 건 맞구나.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600대에서 그다음에 2,750 요 구간에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 기조 바뀌기 시작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2022년도 2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역을 넘어선 거죠.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로 간 거니까. 근데 요 구간은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던 거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꺾이고 인하 쪽은 이제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고 요 공간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장기간 소외받았던 주식들에 대한 좀 이격 상황이 어제랑 좀 비슷하게 손에 손잡고 그러니까 특정 산업군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낙폭주라는 낙폭주들 이런 쪽으로 좀 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중장기 추세는 깨면 안 돼요. 각 산업의 1등에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현대차도 중장기 추세를 깨서는 안 돼요. KB금융도 중장기 추세를 깨서도 안 되고 H현대일렉도 중장기 추세를 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산업의 1등주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물 소화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유지한 것 가운데서 버림받았던 주식들 가운데서 이격을 빠르게 축소하는 현상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셀트리온도 18만 5천원에서 매수 의견 들었는데 이제 이런 애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격 축소를 같이 그 좁히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테오젠하고 삼천당장이 뻗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저는 더 나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쏠림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소 좀 제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중장기 추세만 유지를 하면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